들어가자마자 돈 없다고 예산도 삭감하고 진짜 기본적인 A4 용지도 안 사주고 구조조정도 하고 희망퇴직도 받고 그러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이러시지 않도록 정말 탄탄한 회사 고르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꾸니입니다. 회사를 고르는 법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번 시간에서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기업을 가야 되는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어디를 가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봤었는데요. 잠깐 여기서 복습을 하자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점이 많기 때문에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좀 장기적인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 두 번째, 체계적인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고른 그 회사가 진짜 탄탄한 회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인데요. 들어가자마자 돈 없다고 예산도 삭감하고 진짜 기본적인 A4 용지도 안 사주고 구조조정도 하고 희망퇴직도 받고 그러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이러시지 않도록 정말 탄탄한 회사 고르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재무구조는 보통 재무제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좀 전체적인 재무제표는 다트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들어가시면 전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데 좀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보기에는 좀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저는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글에 들어가서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에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회사를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한미약품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한미약품 들어가면 여기 한미약품 공식 사이트가 제일 먼저 나오고 오른쪽에는 그 회사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볼 게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잡코리아 한 사람인 같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내온 정보들이 있어요. 이 정보들을 저희가 아까 얘기한 다트라는 데서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먼저 잡코리아를 확인을 해볼까요? 잡코리아를 들어갔을 때 화면인데요. 첫 번째 이제 홈 말고 여기 기업 정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정보를 클릭을 해줄게요. 기업 정보를 들어가면 뭐 대략적으로 어떤 산업에 위치해 있는지, 기업은 어떤 뭐 대기업, 중소, 중견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뭐 이런 자본금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쪽 부분, 요 세 가지 사원수, 설립일,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사원수라고 함은 그 회사 내의 근무 인원을 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대표를 포함해서 세기 때문에 10명 이상 있는 조직을 추천드려요. 여기는 물론 대기업이기 때문에 2337명으로 많지만 5인 미만인 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인 미만의 소기업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첫 직장으로 입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5인 미만이면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기 바쁘고 사수가 없거든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도 없는 첫 기업으로는 저는 5인 미만의 기업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또 설립일인데요. 이 설립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언제 창립을 했냐라는 거고 여기 중요한 업력이 나와 있습니다. 업력이라는 거는 그 회사가 설립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사업을 영위를 했냐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52년 차라고 되어 있죠. 보통 얘는 이제 대기업이라 좀 오랜 연력을 가지고 있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7년이 데스밸리입니다. 그 데스밸리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죽음의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마의 7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문턱으로 기업이 많이 폐업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업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10년 이상은 넘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저희가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지금 거의 한 1조 5천억 정도 되네요.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얼마나 그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냐를 의미를 합니다. 이 매출액을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매출액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액 자체가 얼마나 좀 성장하고 있는지도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상 매출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매출액이 연도별로 성장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으면 그 회사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 경쟁 구조 안에서 굉장히 사업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에 뭐 1조고 2021년에 9천억이고 2022년에 5천억이야. 이렇게 해서 매출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사실상 그 기업의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경우 분위기가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매출액까지 봤는데 그 밑에 이제 내려보시면 영업이익이라고 있어요. 영업이익이라고 함은 어떤 거냐면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 대비
매출 원가도 빼고 판관비도 빼고 다 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남겼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화장품을 파는 회사인데 개당 1만 원짜리 화장품을 팔아요. 근데 그 1만 원짜리 화장품을 파는데 수입 원료 9,000원에 판관비가 500원이라고 해보면 그러면 영업이익 자체는 1만 원에서 그러니까 매출 원가에 판관비를 다 더한 값인 9,500원을 빼면 거의 한 500원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기에서의 영업이익은 한 5%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아무리 이제 매출액이 높아도 그 중에 이제 5%, 뭐 2%, 3% 이렇게 남는다는 소리인데요. 5%면 사실상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1%, 마이너스 1%인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미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중에서 영업이익이 한 500억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한 3% 정도쯤 되겠네요. 뭐 마이너스는 아니기 때문에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연도별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 건데 영업이익 자체도 사실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옛날에는 거의 1% 미만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거의 한 3%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좀 사업성에 있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려는 기업에 검색을 하셨을 때도 만약에 영업이익이 되게 낮다, 뭐 마이너스 되다라고 하면 뭐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큰 비용이면서 또 줄이기 쉬운 아마 인건비에 칼을 좀 들이밀 확률이 높겠죠. 그럼 이제 저희 잡코리아에서 볼 거는 다 본 것 같고요. 뭐 여기 나머지 산업 내 위치라던가 기업 등급, 뭐 업계 순위도 궁금하시면 같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사람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람인으로 넘어가서 봐야 될 거는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면 있는데 여기서의 근속 연수입니다. 여기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부터 얼마나 오래 있었냐를 의미를 하는데 이 근속 연수가 평균적으로 한 2년 이상이면 저는 무난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그 미만으로 되면 사실상 턴오버가 굉장히 잦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짧은 회사는 사실 들어가면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사실 들어가 봐야 이제 그 이유를 아는데 저희가 첫 회사로 입사를 해서 경력 인정을 얼마나 해야 되냐 하면 보통 한 3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년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2년이다. 그러면 거의 나도 짧게 일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짧게 일할 만한 회사는 안 가는 것이 내 전체적인 커리어 패스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미 같은 경우는 근속연수가 좀 되게 굉장히 높게 나오긴 했네요. 그래도 8년이면은 오래된 기업으로서 오래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지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5가지 모두 잘 이해하셨나요? 매출액, 영업이익, 업력, 근속인원, 그리고 근속기간 연도 이렇게 5가지는 모두 가려는 회사라면 꼭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래 일할 수 있는 회사를 꼭 다들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이 좀 너무 작아서 지나치실 수 있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현직자 그리고 전직자 리뷰를 통해서 회사를 고르는 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꿈꿔나가요. 감사합니다.